네, 안녕하십니까. 새빛나 세상을 빛내는 나눔 발표를 맡은 박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약간 정신이 없었던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빛나는요, 세상을 빛내는 나눔이라는 뜻으로 인문학을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책을 기부하는 형태의 독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요. 네, 저희 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그 잔디밭에 눕는 3명 보셨죠? 네. 저희 팀이고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시원, 그리고 이제 개발을 맡고 있는 김현우,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인문학을 통해서 삶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청년 프론티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그 시카고 플랜을 재탄생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아까 시카고 플랜에서 나온 것처럼 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저희 또한 부산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사실 부산의 연간 독서량은 미국의 한 달 독서량보다 적습니다. 그러한 책 읽는 문화의 확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의 평상시 대화 시간이 평균 30분이 채 안 되고 직장에서는 23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소통이 필요한 지금이기에 책을 가지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걸 기부하는 형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서울대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50선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인문고전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 만화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50권이. 그래서 저희가 만화책 1권이랑 줄글 1권을 선정해서 4주간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 읽고 난 책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인문고전 순환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책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이 그 책을 2권을 구매해서 읽고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단계로 그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5주차에는 공개 토론회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1편인 군주론 1기는 지금 공개 토론회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역사 1기가 지금 이제 독서 토론을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여기서 공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홍보를 잠깐 하면서 시간 내시는 분들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경 1기가 8월 1일 날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금 17명 모집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주론 2기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사진 보시면 정말 필기해가면서 열심히 읽어오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전체 다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각자의 파트를 정해서 그 부분을 요약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더 나누고 싶었는지를 심도 깊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네,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지난 이제 군주론 1기 할 때 공개 토론의 모습이고요. 저희 팀원 2명이 보이시나요? 여기 1명, 저기 1명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2대2로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랑 연관을 지어서 그러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때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30명 정도가 이제 함께 했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 저희 국제신문에 지난 18일에 네, 실렸었는데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사진이?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저희가 군주론을 읽고 난 만화책을 먼저 모아서 네,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기부한 사진인데요. 그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실제로 기부를 했는데 아이들이 책은 그 지역 아동센터에도 있지만 보통 여러 개의 책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동시에 읽고 생각을 나누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시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고 이제 이곳이랑 저희가 1년 동안 같이 진행을 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그 최근에 SNS가 좀 페이스북 같은 게 시간 낭비다라는 인식이 조금 많아지면서 저희는 그것을 그냥 일상뿐만이 아니라 책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미지를 뽑아본 건데 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북플러스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제작 중에 있고요. 그 개발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책을 읽고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운영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기 독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 내용도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일정에 따라서 2달 정도 이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예산 사용 내역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회의비가 좀 많이 쓰다 보니 저희 공개 토론회 때 이벤트비가 부족해서 각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받는 예산은 더 열심히 알뜰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확실히 직원이 있다 보니까 더 자주 모이고 더 열심히 진행할 수 있어서 이번 공개 토론회는 다음보다 저번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에 토요일날 시간 되시면 꼭 한 번 더 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제 회원 모집했던 포스터 제작한 모습이고 이제 포스터 붙이러 다니는 모습, 카페에서 회의하고 하는 사진들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세빈나는요 총 48권의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38명에서 58시간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 16명한테 지금 책을 기부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우리나라의 가계 월 평균 도서 구입이 2권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2권 이상을 구입을 해서 읽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소통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이 시간들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참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그 오프라인 모임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한 기수만 금요일마다 진행되어 왔는데 9월부터는 화요일과 금요일 두 종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 토론회를 좀 더 재밌게 구성을 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인문고전 순환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 놨는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대학생, 일반인, 바로 초등학생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탄탄히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지금 기획해서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론칭하는 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세빈나는요. 1년 기준으로 약 10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600시간의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책을 나눔으로써 200명의 창의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가 육성될 예정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고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인문고전 순환 시스템이 확정이 된다면 더 많은, 이걸 훨씬 더 많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준비한 발표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시원 씨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새 빛나는 네. 나는 세 사람이 세 사람이 빛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상을 빛나게 하는 나눔. 네. 예, 고생했습니다.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전 개인적으로 이 독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성인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뭐 피드백을 줄 게 굉장히 많아서 딱 두 가지만 추려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그 독서 토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만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방법론적으로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브 기능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네. 근데 지금 앱 프로그램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설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서 앱에 관한 것들은 조금 몇 가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의 프로그램 앱이랑 차별성이 도대체 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저희가 독서 관리 앱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장이라기보다 개인의 독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 거기서 책을 구매할 수 있고 하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처럼 정말 책을 읽고 이거를 나누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이 공개 토론회 같은 그런 소식들을 업로드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셨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주에는 공개 토론회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4번을 모이는 거죠. 독서 토론을 하는 시간은. 4번을 모이고,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데, 첫 번째 시간에는 만화책을 일단 다 읽어와서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모이는 시간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신청하게 됐고 나는 이런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고 라는 조금 프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분량을 나누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식도 찾아오고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군주론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리더십의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많이 접목을 했었고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이제 뭐 빙고라던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게임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딱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책마다의 조금씩 컨텐츠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모임하는 게 대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대학생 일반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 분들도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직장인이라면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77년생까지 계십니다. 최고 연령. 네. 그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 부흥은 있는데 네. 그 제가 볼 때는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폭넓게 이렇게 넓어지기에는 좀 안타깝지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팀의 어떤 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뭐 앱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부분들도 도움은 뭐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 모임의 폭이 넓어지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홍보,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임을 폭을 좀 넓히기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아동센터하고 연결해서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넓어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기간하고 1년 동안 진행을 하지만 책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부를 받아야 그 책을 나눌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서점이나 이런 데에 뭐 요즘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서점하고 어떻게 조인을 해서 책을 일정 부분 기부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본다면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기간에다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오프라인상에 모여서 논의했던 사람들을 조금 트레이닝할 수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보완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또 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독서 지도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겠는가. 멤버 몇 사람이서 다 움직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지역의 어떤 폭넓은 운동을 가져가고 싶다면 저는 그런 접근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네. 이 토론 놀이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토론 놀이터 대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네, 그 토론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세미나에서 책을 기부받으면 사실 교육할 대상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토론 놀이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책을 기부받아서 가서 교육 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뭐 생태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 프론티어 나중에 좀 고민해서 지금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년 프론티어가 먼저 되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가든지 또 뭐 다른 사회적 기업 입사에 가는데 이제 거꾸로 올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조금 정비 토론을 합니다. 저도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어드바이스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는 공학 전공이라서 네. 참 인문학을 많이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최근에 저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만 인문고전 순환 시스템이란 말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대학생,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에 대한 생각들,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생각,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심지어는 초등학생, 그 다음에 부모, 학부모,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도서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계층들을 갖다가 모두 아우러서 이렇게 한다는 게 다소 좀 벅차지 않을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도서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거고 초등학생은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건데 이게 하나의 틀로서 다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중간고리가 안 맞아가는. 그래서 이왕이면 한두 분야에 좀 특화를 시키든지 차별화를 해서 좀 타겟팅을 하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모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동아리별로 있고 사회 나와도 사회 독서모임도 있고 인터넷 사회 독서모임도 있고 이 청년 프론티어 정신을 좀 살려서 뭔가 좀 자극적이고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책을 읽고 뭐 나누고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까 뭐 홍보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청년다운 아니면 뭐 특정 분야의 어떤 뭐 부산의 특징을 살려서 서울대 인문고전 50선 이게 뭐 절대 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너무 갇히지 마시고 약간 부산 같으면 해양도시, 영상도시 이야기하는데 영상 관련 서적을 우리가 이번 올해는 올해 상반기에는 독파하자. 그래서 부산 영상 정책의 허점을 한번 파헤쳐보자. 그러든지 비전을 한번 제시해보자. 얼마나 그 손이 와닿습니까? 그런 작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조금 더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보기 좋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좀 와닿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1년 기준에 약 1000권의 책을 읽고 가시는데 어떻게 1000권 책이 있습니까? 하루에 3권 읽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1000권이 아니라 책 소비가 1000권이 된다는 거죠. 전체다. 네. 어쨌든 이번에 메인 멤버들은 많이 인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목표가 좀 너무 거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조금 낮춰가지고 실현 가능한 어떤 표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네. 좀 특화된 활동을 위해서 특화된 활동이요? 창의적인 활동을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사실 처음 들어본 거라서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인문고전이라고 정했던 부분이 사실 저는 그 시카고 플랜의 대학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나는 과연 대학생활 동안에 몇 권의 인문고전을 읽었나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대학생들은 진짜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특화된 부분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17명, 15명 정도가 한 기수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2권씩의 책을 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수가 9월달부터 확대가 되고 그 상태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온 수치라서 그러니까 허황된 수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